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연입니다. 오늘 피아니스트 양수정 씨를 모시고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양수정입니다. 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자 학생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피아노 레슨, 커리큘럼을 짜면서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연주나 레슨 등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재즈 코드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전 우선은 이제 교회 반주를 할 때 코드를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감으로 치고 약간 세브스 코드로 코드가 확대가 되면은 좀 많이 틀리고 마음대로 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코드에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즉흥 연주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즉흥 연주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렇게 간단한 코드만 보고도 멋진 화음을 내면서 건반위에서 좀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즈 반주를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수정 학생, 혹시 세븐스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세븐스 코드는 메이저 코드, 마이너, 그리고 도미넌트, 마이너 7 플랫 5, 디미니시, 서스포,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그멘티드 코드 같은 것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지금 종류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코드들을 한번 연주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메이저부터 우리가 키를 F로 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7. 네, 좋습니다. 이 메이저 7은요, 이 근음으로부터 해서 장 3도, 완전 5도, 장 7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미넌트 7 코드. 네, 좋습니다. 이 도미넌트 7은요, 앞에 메이저 7과 이 3화음까지는 동일합니다. 장 3도와 완전 5도 그리고 단 7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코드인 마이너 7 코드를 연주할게요. 네, 좋습니다. 마이너 7 코드는요, 근음으로부터 장 3도가 아닌 단 3도 그리고 완전 5도 그리고 아까와 같은 단 7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이너 7 코드와 조금 흡사한 마이너 7 플랫 5 코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요, 이 마이너 7 코드에서 5도, 완전 5도였던 5도가 플랫 5, 그러니까 반음 내려가서 밑으로 반음 내려진 음입니다. 근음으로부터 단 3도 그리고 감 5도, 증사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감 5도 그리고 단 7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성질이 다른 서스포 7 코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스포 7 코드는요, 이렇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스포라는 코드는요, 근음으로부터 완전 4도와
그러니까 보통은 3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sus4라는 코드는 3도 대신 4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4도와 완전 5도 그리고 단 7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코드로 우리 디미니시 코드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디미니시 코드는요. 네, 그러려고 이 자리가 있습니다. 디미니시 코드는 근음으로부터 모든 음 간격이 단 3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단 3도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좀 어둡고 답답하게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븐스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븐스 코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븐스 코드는 일단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근음이 제일 밑에 있는 도미솔시의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형에 자리바꿈을 했죠. 1도 근음을 제일 오른쪽인 한 옥타브를 올려서 위에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전이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음을 다시 한 옥타브 올린 2전이 형태. 네. 그리고 역시 2전이에서 이 솔을 한 옥타브 올려서 오른쪽에 배치한 3전이 형태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형, 1전이, 2전이, 3전이 네 가지 형태를 우리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바꿈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르페지오를 여러 키로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1전이는 3도 베이스라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전이 3도 베이스, 2전이 5도 베이스, 3전이 7도 베이스,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훨씬 빠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이저 코드를 F키에서 전이 형태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음의 형태로 한번 다시 연주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이너 7 가보죠. 아르페지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너 7에서 5도가 반음 내려간 이 마이너 7 플랫 5를 아르페지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음으로 연주해 보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 훨씬 구성을 그러니까 음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음의 구성을 훨씬 더 친숙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 키에서만 계속 연습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도권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알파벳의 배열이 전부 5도가 하행되거나 4도가 상행되는 것을 오도권이라고 하죠. 자, 오도권으로 우리가 이 메이저 세븐의 기본형 이전이는 5도 베이스, 기본형은 1도 베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도권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부터 천천히 메이저 세븐을 연주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형 이전이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전이 기본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전이 형태를 1전이를 포함시켜서 이전이 1전이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전이와 1전이 형태를 도미넌트 7 코드로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겠습니다. 전이랑 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네. 2전이 1전이가 아니라 3전이가, 됐지만 아주 훌륭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 세브수를 계속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도 하고, 오도권도 하고, 또 우리 전의 형태를 2전이, 1전이, 3전이 이렇게 자유롭게 섞어서, 경우의 수를 더해서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조금 지속하다 보면은 금세 이게 산수 같기도 하고요. 조금은 지루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루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음악은 최종 형태, 그러니까 연주의 형태는 항상 신나잖아요. 근데 공부의 형태는 조금 머리가 아프거나 지루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의 형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리듬을 연주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사노바 리듬과 대표적인 또 재즈의 어떤 리듬인 스윙 리듬, 이 리듬을 우리가 이 오도권 혹은 세브스 코드를 처음 접하는 이 연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사노바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즐거운 어떤 신나는 그런 감정이 마구 올라오는 그런 리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사노바를 가지고 이 기본형 이전이 형태의 오도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미넌트 코드를 스윙 리듬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C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코드를 공부한다는 것은 목적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혹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최종 형태인 연주의 리듬을 사용해서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코드를 확실하게 익힌 게 아니어가지고 악보에 좀 코드를 그려가지고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도움?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드를 처음 공부하거나 헷갈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이 노트를 적어서 보고 그 코드의 음을 귀로 익히거나 아니면 적는 순간 그것을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연주로 옮겨와서 자기가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좀 아파야 되고 계속 계산을 해서 덧셈이죠. 덧셈 뺄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치다가 코드가 틀리면은 이제 다른 합주자들이 그러니까 틀렸다 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앙상블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앙상블은요, 이 코드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서 공유해서 그 마디, 그 비트에서 동시에 연주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미넌트 세븐인데 거기에 메이저 세븐이나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떤 화음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정보가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불협화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귀를 막고 자기 자신의 연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연주한다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놀라게 됩니다. 그럼 최대한 안 틀리게끔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수정 씨와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로 양수정 씨의 오톰 리브스를 들어보겠습니다.